스마일 가계부. 요새 가계부는 요새 좀 어떻게 가계부 보고 있으면 좀 웃음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아니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네. 가계부를 잘은 쓰지 않는데 쓸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희 기자 부부의 가계부는 어떻습니까? 기자 부부시잖아요, 그죠? 창피합니다만 마이너스라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가 부담이 진짜 상당히 네, 크죠. 그렇죠. 네, 네. 그 아이들 키우면서 드는 비용도 크고, 네. 뭐 저희는 흔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일본 기저귀 쓰고 있는데, 오. 일본 지진 여파가 이렇게 저한테 올 줄은 저도 며칠 전에 깨달아서요. 네, 한 2달, 3달 전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 구하기도 힘들고, 네. 네, 아주 요즘에 물가 부담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엄마들의 이런 물가 부담 이런 얘기 시작하면 방송 끝나도 네. 끝이 없죠. 네, 끝이 없죠. 네. 자, 김혜수 기자, 오늘 어떤 얘기 좀 이렇게 스마일 가계부 시간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최근 그 LIG 건설이 법정 관리를 네. 이제 신청을 하면서 그렇죠. 은행들이 많이 좀 단단히 화가 난 상태인데요. 오.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LIG 건설은 뭐 기업 회생 절차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은행들이 좀 화가 났다. 은행들이 LIG 건설에 화가 났다. 당연히 뭐 좀 소식이 이럴 것도 같고,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은행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LIG 그룹이 LIG 건설의 법정 관리를 밟을 때까지 좀 앉아서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점 때문일 텐데요. 네. 채권은행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자금 담보로 LIG 건설에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지급 보증 대출을 해줬는데 LIG 건설의 법정 관리 행위로 그 손해를 채권은행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역시 LIG 건설 사태에 대해 도덕적 행위의 전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그 LIG 건설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대기업의 일명 그 꼬리 자르기 행태가 빈번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솔건설이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10월 미분양 사태로 그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한솔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한솔그룹에 그 그룹 차원의 지급 보증을 요구를 했지만 한솔그룹이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한솔건설은 올해 초 법정관리행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효성그룹 역시 지능기업에 대해서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를 겪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린 계열 건설사를 살리기보다는 그냥 좀 손을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직접 관련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솔그룹 좀 아는데, 그 그룹에서 손을 떼게 된 사연이 좀 복잡한 뭐가 내막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행들은 뭐, 이 대주주에 상당히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그렇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네, 그 내부 사정 들어보면 또 뭔가 좀 복잡미묘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왜 이렇게 그 대기업들이 그 계열 건설사들, 뭐 경기 좋을 때는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서 지원했던 것 같은데,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나몰라라 손 떼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대기업 역시 이런 건설사의 그 문제가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 셈이죠. 네. 또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이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일이 적어졌고 결국 은행의 눈치를 보게 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채권은행들이 건설사에 대출을 해줄 때 그 대기업의 평판을 많이 본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은행이 중소나 중견 그런 건설사에 대출을 해줄 경우에 모기업의 그 신용도 등의 대출 평점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 건설사에 자금난이 생길 때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건설사 자체보다는 대기업의 평판에 의존해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는 간행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미분양 사태는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네. 은행들이 대기업 평판에만 의존해서 경쟁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PF 대출을 늘리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은행들이 대출해줄 때는 대기업 계열사니까 이런 거를 믿고 많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 반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대주주와 대기업 그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이제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계속 그 은행들은 이제 그 대기업의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른바 대기업의 대의를 조장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채권은행
은행들은 여전히 그 대기업의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에 대한 네.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열사에 문제가 생기면 워크아웃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밟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문제를 대기업까지 확산시켜서 도미노처럼 부실을 확산시키는 건데요. 결국 채권은행이 대기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뭐 일종의 배임을 조장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은행들은 그런 부실 가능성을 안고 있는 기업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대출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워크아웃 등의 방법으로 그 부실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은행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저 교수님 방은 저도 몇 번 찾아가본 적이 네, 있는데 상당히 어지럽더라고요. 네, 책이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 박성희 기자 뭐 계속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은행들이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까요? 네,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은행들도 이제는 건설사하고 그 대기업의 대출 평가를 좀 달리해서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얼마 전에 이순우 우리 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은행들이 그룹 브랜드를 보고 계열사에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런 가능을 없애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은행들은 특히 대기업 신용 위험 평가에서도 계열사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용 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 2천여 개 대상으로 신용 위험 평가를 할 때는 모기업이 지원 각서만 제출해도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내지 않으면 평점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은행들이 이제 대기업 계열사,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 대해서 대출할 때 이전보다 좀 깐깐히 보겠다. 좀 그렇죠. 냉정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또 어느 정도 냉정하게 볼지는 좀 의문이 들고 그 사실 은행들의 행태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이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의 어떤 건설사인데도 불구하고 PF 지급 보증을 선 규모가 1조 원 안팎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아주 안 좋은 건설사인데 은행들이 그냥 뭐 그 보증만 서면 막 그냥 PF 사업장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은행들이 좀 이렇게 너무 좀 안이하게 대출을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마땅한데 지금 약간 여론 쪽이 너무 계열 건설사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사의 어떤 그 꼬리 자르기 행태에 대해서 좀 응징하는 거를 너무나, 그러니까 은행들 응징하는 걸 좀 아하. 당연한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고, 네. 또 은행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부실이 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알았겠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24포인트 급락해서 2100선이 깨졌습니다. 네, 많이 좀 빠지네요. 2098. 그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은행들, 이제 건설사들 어떤 그 LIG 건설처럼 이런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시청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예. 끝이 아니라는 시각이 예. 많은데, 우리 저 은행 출입하는 김혜수 기자가 볼 때 이런 좀 부실한 대출이라든가, 뭐 건설사에다가 뭐 돈을 몽땅 빌려줬다든가, 그래서 향후 좀 떼일 돈이 좀 많다든가, 충당금 설정을 많이 해야 되는 은행, 좀 상대적으로 그 반면에 좀 충당금 설정이 조금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은행, 어떤 은행들을 좀 이렇게 뭐 몇 개 되지 않지만 꼽나요? 좀 업계에서는 어디가 좀 클린하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 금융을 워낙 많이 했고요. 네. PF 지금 뭐 LIG 건설의 주채권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기업 금융을 많이 하는 쪽이 아무래도 그 PF 대출을 조금 많이 했으니까 이런 쪽을 좀 더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PF 대출 좀 건전하게 관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미분양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향후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박성희 기자, 제2의 휘캠스 나중에 한번 또 소개시켜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김혜수 기자도 오늘 스마일 가계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